신은 실패자였지만 마지막 보스를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사가 되기 위해 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입니다. 이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1000구독자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제 매우 조금만 남았어요. 채널 구독자가 1000명에 도달하면 아주 특별한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은 다음 비디오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기 있는 가상현실 게임인 뉴게이트로 시작되지만 플레이어들이 로그아웃할 수 없고 게임에서 죽으면 현실에서도 죽게 되면서 치명적인 게임이 됩니다. 게임을 이기면 탈출할 수 있으며 우리는 끝까지 가기로 결심한 신하를 만납니다. 신하는 게임의 최종 보스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NPC들이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보스와 싸우기 시작하고 그 날개의 일부를 잘라내지만 보스가 재생하자 공격 속도를 높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보스의 HP를 낮추는데 성공하고 보스는 다시 재생하려 하지만 그는 마침내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그는 여러 타이틀을 획득하고 게임 시스템은 최종 보스가 패배했음을 발표해 플레이어들이 드디어 로그아웃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스크롤을 확인해 게임을 이끄는 플레이어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남은 자신을 확인합니다. 떠날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문이 열리고 그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보스가 게임의 마지막 이벤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어나 외부의 들판에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너무 현실 같아서 그는 자신의 창을 확인하고 보스를 물리친 후 얻은 타이틀 덕분에 스탯이 증가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다시 로그아웃하려 하지만 옵션을 찾을 수 없고 다른 누군가가 온라인에 있는지 확인하려 하지만 네트워크 연결이 없어서 어떻게 인터넷 없이 게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이템을 사용하지만 가는 도중 전에 없던 도시를 발견합니다. 집을 찾았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녀를 발견합니다.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자 사람들은 도망가지만 신하는 소녀를 구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소녀는 자신을 티아라라고 소개하며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녀는 그의 주인의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신하는 그녀가 누구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티아라는 모두가 그를 달의 성소에서 시아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하는 시아이가 그의 지원 캐릭터 중 하나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는 그녀가 의심스러워하자 오래된 친구라고 설명하며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티아라는 그를 낯선 사람이라 생각해 말해주지 않지만 시아이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하며 1000주얼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전을 보여주며 자신에게는 한 개의 개일만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가 아이템 박스를 사용했는지 궁금해하며 이는 왕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가진 게일 동전에 놀라는데 그것이 100억 주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것들이 마법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게임에서는 한 게일이 가장 적은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티아라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신하는 자신이 하이 휴먼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세계에는 6명의 하이 휴먼만 존재했으며 그들은 500년 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하는 혼란스러워하고 그녀는 그가 왜 역사적인 사건을 모르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녀가 대량 로그아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로그아웃한 것이 큰 사건이 되었다고 깨닫습니다. 그는 게임의 500년 후 미래로 보내졌음을 깨닫고 그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것에 감사하며 게일을 감사의 표시로 줍니다. 그녀는 이를 받아 기뻐하며 신하는 그것이 그녀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프들은 마법에 뛰어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엘프임을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하며 시아이가 그녀에게 환영 마법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신하는 왜 그녀가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는 검은 머리를 가진 엘프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져 마을에서 쫓겨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아이는 그녀의 모습을 바꾸어 이 상점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했고 그녀는 지난 1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신하는 왜 보스가 나타났는지 깨닫고 그녀가 원래 은발이었음을 언급합니다. 그는 그녀를 분석하기로 결심하고 그녀에게 무작위로 나타나는 저주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고 정화 마법을 사용하지만 그녀의 머리카락 일부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에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믿을 수 없어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장벽을 떠나려 하지만 괴물들에게 공격받지 않아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달의 성소로 돌아가 티아라는 시아이가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 세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도시를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그가 도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서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마을의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더욱 감사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시아이가 돌아오면 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신하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떠납니다. 그는 발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고 경비원은 추천서가 다른 왕국에서도 통용되며 왕과의 면담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경비원은 신하를 모험가 길드로 데려가고 그는 모험가로 등록하려 하지만 접수원은 등록이 1층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1층으로 가고 접수원이 이전 접수원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전 접수원이 자신의 쌍둥이 동생 셀리카이며 자신은 실리아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모험가 카드를 기다리며 셀리카가 음식을 가져오자 먹기 시작하지만 그녀가 계속 그를 바라보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그의 추천서를 확인하고 싶어하며 신하는 길드 마스터가 바로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남자는 자신을 바를루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신하의 추천서 옆에 다른 추천서를 놓고 그것들이 공명하는 것을 보며 그것이 진짜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추천서가 많은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훔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재앙이 될 것이므로 보호할 수 없다면 파괴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신하는 티아라가 그를 믿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안심시킵니다. 바를루는 이를 듣고 기뻐하며 그들이 모두 성소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그는 모험가 카드를 받으러 가고 셀리카는 그가 새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의 다른 옷이 하급 모험가에게 너무 화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길드 카드를 주며 G등급에서 시작하여 SS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2등급 높은 임무만 수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하는 약초 채집 임무를 맡고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셀리카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하는 숲에서 몇 시간 동안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해 좌절하고 게임에서 이 임무는 초보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는 레이더에서 적을 발견하고 가보니 레벨 359의 해골 얼굴잭을 발견합니다. 그는 부서진 마차를 발견하고 무시할 수 없어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왜 언데드가 빛의 검을 들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것이 독특한 몬스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시 공격하지만 효과가 없어 보이고 그의 검은 이미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한 개를 해제하고 다시 돌진합니다. 이번에는 한 방에 몬스터를 제거합니다. 검은 멀리 날아가고 그는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몬스터는 보석을 떨어뜨리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검은 성에 착륙하고 경비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두 번째 공주 리온이 검을 분석할 감정사를 부르고 누가 성으로 던졌는지 조사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그가 강력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야는 도시를 거닐며 부상당한 병사들을 보게 됩니다. 경비원은 12명의 분대가 스컬페이스의 공격을 받았지만 4명만 돌아왔다고 설명하며 신야는 그 마차가 그들의 것임을 깨닫습니다. 경비원은 성으로 던져진 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신야는 문제를 일으켜 죄책감을 느낍니다. 신야는 길드로 돌아가고 셀리카는 모험가들이 스컬페이스를 물리치기 위해 모였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신야는 이미 스컬페이스를 죽였다고 밝히며 그것이 떨어뜨린 보석을 보여줍니다. 셀리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치며 한 사람이 스컬페이스를 물리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셀리카의 동료 앨리스가 갑자기 나타나고 셀리카는 신야가 스컬페이스 잭을 물리쳤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신야는 스컬페이스의 장비가 많지 않아서 증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앨리스는 스컬페이스의 장비는 랭크 B 장비라도 작은 재산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앨리스는 셀리카에게 보석을 분석하라고 부탁하며 그것이 스컬페이스의 만화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야는 스컬페이스의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며 앨리스는 북부숲에서 많은 사람들이 몬스터들 때문에 목숨을 잃으며 죽은 자의 영혼이 만화와 합쳐져 언데드를 만들어낼 완벽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숲에는 만화가 많지 않아서 강력한 언데드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신야는 그것이 예외임을 깨닫고 그것의 레벨이 359였음을 밝히며 이는 둘 다 충격을 받습니다.
셀리카는 보석을 분석하러 달려가고 앨리스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랭크 A 그룹보다 강력하다고 설명하지만 시냐는 주목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식당으로 가서 기다리는 동안 셀리카는 자리가 꽉 차서 누군가와 테이블을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전설의 창, 베놈을 가진 남자가 나타나 그 옆에 앉아 자신을 에이비스라고 소개합니다. 에이비스는 시냐가 새 모험가라고 가정하지만 그가 평균 이상임을 알아차립니다. 시냐는 세 번째 날이라고 설명하며 시골 출신이라 많이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에이비스는 그것이 그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그를 뱀파이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많은 언데드를 사냥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냐는 그가 창백하기 때문인지 궁금해하며 모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에이비스는 웃으며 진짜 이유는 그의 창이 생명을 빨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리아는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식사를 즐깁니다. 그는 나중에 도서관에 가서 500년 전의 영광의 쇠퇴에 대해 연구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한편 바를루는 스컬페이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만나고 누가 잭을 물리치고 그 장비를 수집하지 않았을지 궁금해합니다. 앨리스는 그것이 인상적이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노이는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컬페이스가 물리쳐진 날검이 성으로 던져졌다고 언급하며 두 사건이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바를루는 그 검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며 밤의 알디가 그 검이 길이가 2m에 달하는 마법 강철로 만들어졌으며 빛의 속성을 가진 마법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국가 보물만큼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바를루는 놀라며 그것이 전설적인 무기임을 깨닫고 알디는 그런 검으로 몬스터를 물리친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냐는 광장에서 꼬치를 먹으며 자신을 쳐다보는 소녀를 발견하고 음식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거지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소녀는 타이거 타입이고 자신을 멜리라고 소개하며 음식을 감사해야 합니다. 에이비스가 갑자기 나타나 멜리가 교회에서 온 고아라고 설명하며 그녀가 도망치면 항상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냐는 집에 가기로 결심하지만 멜리는 시냐에게 다가와 그의 귀에 속삭입니다. 밤에 시냐는 멜리가 왜 숲에서 여우를 구해달라고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시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좋은 소일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티아라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달의 성소로 가서 티아라에게 시아이에게 검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가 검을 보았을 때 그것은 자신과 시아이 또는 그들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강력한 고대 무기임을 깨닫고 실제로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시냐는 그것이 재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만들기 위해 물리친 몬스터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티아라는 왜 그가 전설적인 몬스터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어쨌든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하며 어디에 있든지 연락할 수 있는 편지를 줍니다. 그녀는 왜 직접 시아이에게 보내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그는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그것을 사용해보며 그녀가 편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고 시아이를 이 새로운 세계에서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티아라는 더 많은 편지를 요청하며 마법사가 되어 그 아이템을 연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편지를 주고 떠납니다. 그는 숲의 북부로 가서 여우를 찾으려 걷다가 사당을 발견합니다. 그는 계속 가지만 갑자기 무언가를 느끼고 건물 안에서 작은 여우를 발견합니다. 여우가 독효과와 저주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즉시 그것을 치유하지만 이는 언데드 군대를 부활시킵니다. 그는 창을 소환하여 해골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처치하지만 동상들이 부서지며 두 마리의 악마가 나타납니다. 그는 이전에 이런 몬스터들을 본 적이 없으며 그것들의 레벨은 674입니다. 그들은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피하고 섀도우 바인딩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탈출하기 위해 커튼을 풀어놓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늑대들은 계속 그를 공격합니다. 여우가 갑자기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며 그가 있던 마법진을 발견합니다. 안개가 그곳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늑대들이 그에게 돌진하지만 그는 바인딩 보호를 사용하여 한 번에 제거합니다. 안개가 걷히고 여우가 그의 팔에 뛰어듭니다. 그는 그것이 어떤 종족인지 궁금해하며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몬스터 중 하나인 원소 몬스터임을 발견합니다. 그는 아기 버전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함께 가고 싶은지 물어보고 여우는 그의 머리로 뛰어오릅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게임과 다른 점들을 알게 됩니다. 한편 시아이는 티아라의 편지를 받고 그녀가 이 마법 아이템을 어떻게 얻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의 주인에 대해 알게 되어 놀랍니다.